자, 메타 경력 스포츠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그 전주에 이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훈련은 지난주에 우리가 문장을 하려다가 이제 중간에 시간 부족을 못했죠. 그래서 문장 종목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 한 권, 한 단원을 전부 다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제 기억력 스포츠의 메타 기억력 스포츠의 마지막 주니까 이 메타 기억력 스포츠의 마지막 주가 아니라 마지막 종목이니까 이 마지막 종목이 사실상 이 메타 기억력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 정도 이 분량을 주고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즉 자기 머리를 두뇌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 쌤은 이제 멘탈 노트라고 불러요. 멘탈 노트. 마음속에 마인드 노트 또는 멘탈 노트. 우리 멘탈 속에 노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중요한 핵심어구를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서 2, 30페이지 딱 읽은 다음에 딱 덮고서 처음서부터 첫 단락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고 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단락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기억학습법의 이제 바로 고급 단계 이제 고수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멘탈 노트 또는 마인드 노트라고 하는 이 훈련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단어 정보를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최소한 5배 내지 10배 정도 이렇게 향상을 그 습득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단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단어는 잘하지만은 희한하게 문장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게 단어를 개별적인 것들은 막 자기가 잘 외우는데 문장을 받아들이고서 그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을 나중에 자기가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또 그것을 상당히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장의 훈련을 많이 하면은 그런 효율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기억력이라고 하면 단어 같은 단편적인 그런 정보의 기억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사건, 어떤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런 기억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문장, 오늘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부분 우리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고, 그 다음에 제3 단어 정보 외국어 어휘류를 여러분들 기억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처리, 예시 및 실습이죠. 문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과학문하고 예술문하고, 뭐 논설문, 설명문 이런 것들은 뭐 과학문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 테고, 예술문, 시, 소설, 수필 뭐 이런 것들은 예술문에 집어넣을 수 있을 테고, 일단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할 때 기본적인 학습 전략은 단어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장서부터 질문법, 그리고 이해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해법입니다. 도해법. 그리고 기억법. 기억법은 다른 말로 이제 체계화된 것을 결합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화법, 이해법, 즉 도해법, 그리고 결합법.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세 가지를 적용을 해서 문장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 이 문장에서는 용어하고 문장의 형식으로 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어하고 문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전공 과목, 뭐 학교 시험 이런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용어가 주어지고 그 용어를 설명하는 이것이 여러분 교과서의 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반을.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이러한 어떤 용어고 이것이 어떠한 내용 설명이고 하는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공부법 강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또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체계화된 이 방법을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간단히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하고, 그리고 제3단어 정보, 외국어 정보를 5분 동안 우리가 실전 테스트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과학문과 예술문, 과학문과 예술문, 과학문과 예술문.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죠. 창의 융합형 인재란 해가지고 여기 쭉 보면은,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해본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도해를 하고, 이제 도해하면은 요약이라고 하는 것, 요약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요약한 이거 창의 융합형 인재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짧게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보세요. 창의 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요약할 때는 이것을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쓸 필요 없고 이 용어를 앞 글자만 따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하면 인상, 과학기술 창조력은 과창, 바른 인성은 바인,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 중복되죠. 중복되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한다. 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을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창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겸비하여에서, 여기 겸비하여에서 이것은 갖추고 인문학 인상과창 바인을 갖춰서 일종의 수단이죠. 수단이고, 이러한 수단 방법을 거쳐서 방법으로 뭐뭐하여 이런 방법 수단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 그래서 앞에는 전제 뒤에는 결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하는 방법 볼 때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인과적인 통합, 시간적인 통합을 말했죠. 시간장으로 앞에 있는 것,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세 줄은 수단 방법 과정이고 이것을 거쳐가지고 바로 새로운 지식, 창조, 새로운 가치가 중복이 됐으니까 여기 겸비하여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이것도 앞에 수단으로 이건 네 번째 줄로 올리는 게 좋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인상, 과창,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겸비하고 플러스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은 당연한 거고 지식과 가치를 창출. 네, 여러분 요약한다고 하면 간단히 이런 식으로 요약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쌤 이거 인상, 과창, 바인, 다지, 직가 창출을 했을 때 창출은 알겠는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예, 바로 그 모른다. 잘 생각이 안 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하고 이 짧게 표현된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패턴이 잡혀가지고 인상은 뭐고 과창은 뭐고 바인은 뭐고 다지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 확실히 이해하고 나중에 회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역시 패턴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것도 자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상 해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식과 가치를 창출한다.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 겸비하고, 인성 겸비하고, 다양한 지식 융합하여 새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자,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간결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마저도 만약에 요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문학적 상상력하고 바른 인성, 과학기술 창조력 중에서 그 중에서도 비슷한 것들은 하나로 뭉치는 게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과학기술 창조력하고는 좀 더 가까우니까 그것을 합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것이다. 더 요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고 새 지식과 가치를 창출한다. 다양한 지식 융합하고 새로운 지식 같이 창출하는 것. 이거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은 요약을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길러야 합니다.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락을 딱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바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주제어, 핵심어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요즘에는 챗GPT 해가지고 단락 딱 집어넣고 요약해달라고 하면 딱 요약해주죠. 그러니까 요약하는데 좋은 가정교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챗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요약해보고 챗GPT 요약한 거 한번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게 있을까? 챗GPT한테 또 한번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요약했고 너는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점, 뭐 비교 이런 것들도 좀 평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좋은 가정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챗GPT가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요 단락 문장과 단락을 요약하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거. 자, 그럼 예술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술문. 자, 요 교토는 일본 역사에서 1000년간 요거의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교토 예술문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 하면 우리 이쪽 분야에서 뭐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런 분이 쓰신 그래도 좀 그 미시적으로 흠을 잡자고 하면은 이제 이런 흠이라기보다는 이런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요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주어가 이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나요? 주어는 없다고 나와 있죠? 여기서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본미 있고 지역에서 활짝 피었다고 해도 그 말은 이런 식으로 그 언급은 뭐 그 말은 이런 것도 뭐 라는 세간의 평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생략이 과언이 아니다 해서 과언이는 보어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것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속어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속어법 지워보세요. 여기에서 필수적이 아니다. 필수적이 아니다. 핵심어가 아니다 하는 부분은 다 지워보기 바랍니다. 자, 교토는 지울 수 있나요? 교토. 교토는 당연히 지울 수 없죠. 무엇에 대한 설명이 잘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일본 역사에서 지울 수 있나요? 일본 역사에서. 자, 교토는 지을 수 없다. 일본 역사에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일본 역사에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이 문장에서 지어도 대략적인 그 기본적인 뜻을 전달하는 데는 그렇죠.
일본 역사에서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교토는 한국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자, 1000년간 이거 지으면은 의미가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나요? 이 문장에서? 교토는 1000년간 수도였기 때문에, 자, 이 두 문장의 의미의 중요성, 무게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교토는 수도다. 교토는 1000년간 수도였다.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도시가 수도였을 때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1000년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교토는 수도였기 때문에 유거하고 교토는 1000년간 수도였다. 유거하고는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문맥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것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란 것이 중요한 전체적인 문맥이라고 하면은 1000년이든 다른 곳에서 뭐 600년이건 700년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여기에서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일본 문화의 진수하고 일본 미의 꽃이라고 했으니까 수도보다는 1000년간 수도가 아무래도 좀 더 의미를 좀 더, 기본적인 의미를 훼손치 않고 전달을 한 것 같으니까 교토는 1000년간 수도, 지위를 갖고 있다. 이것은 뭐 쓰나마나죠. 1000년간 수도였기 때문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일본 역사에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이렇게 일본 역사 지우고 1000년간 수도 이거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일본 문화의 진수가 여기에 다 있고 일본미 끝이 여기서 살짝 피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니까 이건 그냥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 남은 거 이 두 거에 이것은 중복되죠. 그렇죠? 표현만 다른 거고 결국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 두 문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를. 이게. 그래서 어떤 것을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평이하게 일본 문화의 진수라는 표현이고 하나는 일본유의 꽃이라고. 이거를 만약에 진짜 예술적 난 쓰고 싶다. 비유적으로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이제 이것을 남겨놓겠지만은 이것을 보통 이런 것보다는 아, 간결하게 간략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일본 문화의 진수 이것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간단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토는 1000년간 바로 수도였기 때문에 일본 문화의 진수가 여기에 다 있다.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생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생략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핵심어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충해주는 보충어구, 단락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단락도 주제문이 있고 그 주제문을 보충해주는 보충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약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요약하는 거지만은 독해한다는 뜻에서 보면은 바로 요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토는 일전년간 수도, 일본 문화의 진수가 여기 다 있구나. 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작업기억, 의식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처리를 한 이 작업기억은 용량이 작아요. 용량이 작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보통 한 30초 정도라고 말을 하죠. 보통 한 30초. 한 30초 정도라고, 30초가 지나면은 그냥 작업기억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3개 내지 5개,
용량을 어떻게 따지는가도 이거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작업 기억의 용량은 뭐 7 마이너스 2, 보통에서 5개 내지 9개라고 말하는데 최근 연구로는 훨씬 더 적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3개 내지 5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요 지식의 용량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서 이것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도 아무 조약도 가하지 않았을 때 그냥 내버려뒀을 때 30초만 있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해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두뇌를 쓸 때는 뭐냐면 바로 정보를 그 기본적인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크게 훼손치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면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줄이는 작업. 이것이 문장도 마찬가지고 단락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 모두 똑같습니다. 모두 다 줄여야 돼요. 간소화시켜야 돼요. 간소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약하고 도해하고 결합하고 이런 것들은 간소화된 그 핵심어만 도해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이 훈련을. 근데 이제 보통 언어 시험에서 이제 언어 그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이 훈련을 많이 안 시키죠. 이 훈련을. 이것이 이제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하겠지만은 빨리 성과를 올려야 되는 거니까 빨리 단락해서 빨리 문제를 맞추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상당히 등한시 하는데 이 기본적인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리 쌤이 이제 중급 과정에서 이것을 다루고는 있는데 요 문장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올해 내로 이제 결국 메타 천일문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 끝낼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0으로 곧바로 개정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특히 어, 보강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이거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은 자, 여기에서 요약하는 방법 할 때 이런 인상, 갖추고 과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플러스 기호로 나타냈죠. 플러스 기호로. 뭐 플러스 안 해도 좋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창조력. 뭐 과학기술 창조력 잘 안 나온다. 과창이 뭐였지 했을 때 뭐 그냥 과기창이야. 이 기까지 뭐 이렇게 해도 좋고 그다음에 바인, 바인.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익숙해지면은 여러분, 요게 이제 나중에 문장 내에서의 양면결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인 하면은, 바인. 바르샤바에서 온 사람들이, 바인. 바르샤바 사람들이 인성이 아주 바르다 해가지고, 바르샤바 사람들이 인성이 바른 장면을 결합법을 쓸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약어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인상하면은 인상이 아주 좋은 사람이 인문학적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그래서 여기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인상 좋은 사람, 바인 사람, 과학기술 창조력 해가지고 과창 해가지고 과일 모양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날카로운 창을 과학기술 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 그리고서 과창 그리고서 바인 그것이 바른 인성이고 과학기술 창조력이고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이고 이런 것들을 쉽게 인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숙달이 되면은 문장을 이해하고 특히 이제 기억해내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게 바로 문장을 양면 결합으로 양면 매개법 처리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학습법 강사들은 이런 것을 실제로 이런 방법도 모르고 이론도 모르고 이것을 실제로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큰 위력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지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자. 새로운 지식이다. 그럼 세지가 바로 새로운 지식이다 하는 양면 결합으로 또 양면 매개할 수 있는 거고 뭐 세지에서 새로운 땅도 좋고 뭐 새 종이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다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은 뭐 기억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고, 굳이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도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설 창조력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쓸 수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간에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예술문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기억의 효율을 높인다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양면결합법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수 일진, 이거 그냥 두 문자만 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건 두 문자고, 이것을 양면매기법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해가지고 어떤 교수가 교토가 이제 일본 문화 1000년간 수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는 장면, 일진 해가지고, 일본이 문화의 진수. 일진이 바로 일본 문화의 진수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이렇게 해서, 1000년간 수도이지요. 일본 문화의 진수에서 바로 교수하고 일진이 들어간다. 일진이 그런 첫 글자로 시작이 되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까지도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장의 기억력 스포츠, 이것이 정말 완전히 정립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역시 이 기록 점수를 많이 얻을 테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수능에서 오지선당에서 찍는 것만 잘하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하고 문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서술형, 논술형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장과 단어를 자기가 익히고 체득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재구성해서 써내는, 말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은 이제 상당히 그 효용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 중급에서는 이제 고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장에서. 학습 전략 측면에서는. 여러분, 오리쌤의 수업을 들은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테고, 오리쌤 수업을 안 듣고서 이제 기억력 스포츠 이것만 접한 분들은, 뭐지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문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것을 실제로 기억력 스포츠로 하면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어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실습을 해나가고 체험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글쓰기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글쓰기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로 연결시켜야지 여러분들 능력이 골고루 입체적으로, 이제 다, 육각형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 개발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과학문하고 예술문을 받고 도해하고 이걸 받고 도해하고 결합법 이전에 학습법의 왕이다라고 어리성이 말하는 것이 뭐이죠? 어떤 학습 전략이죠? 그것이 바로 대화법, 질문법입니다. 질문법, 자문자답 질문법. 요즘은 뭐 챗 GPT하고 질문을 많이 하죠. 챗 GPT가 현대의 소크라테스예요. 그렇죠? 현대의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소크라테스의 백과사전에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니까 뭐 예술가의 하여튼 자기 이제 개인 엄청난 그 가정교사인데 뭐 좀 과장을 하면은 인류 역사, 인류의 지혜를 다 담고 있는 가정교사라고 인류의 지식을 다 담고 있는 지혜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인류의 지식을 다 담고 있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챗GPT를. 챗GPT에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질문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법이 뭐죠? 바로 육하 질문이에요. 육하 질문. 그래서 누가 누가
누가 무엇을, 주체와 객체, 주체와 객체, 누가 무엇을, 그리고 시간과 공간,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그리고서 원인과, 원인과, 그리고 그 향후의 과정, 결과, 이런 것들, 왜, 어떻게, 왜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가 방법이란 뜻도 있고, 방법,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향후의 과정,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너 그걸 어떻게 했어?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어 이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 이렇게 왜 하고 어떻게는 그래서 반대 개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로 이 두 개를 두 개씩 쫙 끼워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주체와 객체 누가 무엇을 누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누가 누구를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또는 어떤 것이 누구를 무엇이 어떤 것을 이런 식으로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환경이죠 어떤 설정 환경 설정 언제 어디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서 원인과 결과 왜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육화라는 것이 이렇게 짜여진 틀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육각형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안 다음에 자 요 문장을 보고 육하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에서 주체와 객체, 주체와 객체, 그리고서 시간, 공간, 그리고서 원인, 이유, 결과 또는 그 향후의 과정. 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하나씩 빨리 적어보세요. 자, 일단 주체는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죠.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는 객체, 대상은 기억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억수의 중요성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억수의 중요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체와 객체.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은 기원전 100년, 기원전 100년경. 공간 어디죠? 공간은 안 나와 있네요. 공간.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공간은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유는 뭐죠? 기억술의 중요한 강조는 변론 승리.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주체, 객체 기억술, 시간 공간 없고 변론, 변론, 결과 기억술의 중요성.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부분적인 면에서는 다를 수가 있고 주체, 객체, 그리고 기원전 100년 공간, 변론, 그래서 결과는 중요성이 강조되며 연구 발전, 중요성 강조는 위에서 기억수 중요성에서 빠지고 그냥 연구 발전, 계속 발전, 연구하고 발전, 연구 발전은 좀 중복된 것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발전. 이렇게 객체를 기억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기억술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을 또 따로 언급을 해야 되는 거고, 객체를 기억술의 중요성이라고 했으니까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식으로 키케로와 퀸텔은 이걸로 이제 요약을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키케로와 킨틸리아누스는 변론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억술의 중요성을 강조. 이게 똑같네 뭐. 크게 요약을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없네요. 이거는 중요한.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은 요약을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은 상당히 잘 쓴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기원전 100년경에는 키케로와 킨텔리나스가 특히 기억술이 변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기억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계속 연구 발전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계속 강조하였고 후대의 학자들은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장을 본다 그러면 항상 요 틀로 봐야 돼요. 요 틀로. 특히 이제 예술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과학문인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요것을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틀하고 또 하나가 이제 오레오 틀이죠. 오레오 틀. 여러분, 오레오 틀은 뭐죠? 오레오 틀도 사실상 크게 다르진 않는데 오레오 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것을 이제 학부생이 이제 거의 전부 다 이것을 익힌다고 그러죠. 오레오 틀. 오레오. 오레오가 여러분 뭐죠? 오레오는 네. 오레오 맞습니다. 결론하고서 주장하고서 이유 근거, 사례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다시 주장을 하는 거죠. 강조 제안. 그래서 이러한 틀하고 이 육하 질문 틀하고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장착을 해놔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육하 질문하고 이 오레오 틀, 죽은 사자 틀, 자,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 즉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47분 훈련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훈련 시간이 좀. 자, 도해와 요약은 아까 했고, 자, 그럼 요거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해가지고. 자, 개방적 민족주의란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지어보세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자, 요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것은 보충해주는 좀 군더더기야. 라고 하는 것. 핵심어만 여러분들이 뽑는 겁니다. 핵심어만. 개방적 민족주의 했을 때, 개방적 민족주의. 개민이죠, 개민. 개방적 민족주의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것을 딱 읽자마자 떠올려야 하는 것,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죠? 질문이죠, 질문. 개방적 민족주의?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민족주의하고 개방적인 것하고 개념이 양립이 되나? 라는 의문이 당연히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양립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는 가보구나라는 것까지 반응이 그런 이제 그런 반응성이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게. 자, 개방적 민족주의 해가지고 키워드만 한번 쳐보세요. 키워드만. 자, 개방적 민족주의란 여기서 자, 일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소위 사회 각경에서 일어나는 여기까지. 이것은 핵심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워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 그 다음에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자,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은 거부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 그것은 정치, 경제 및 순화적 중성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지울 수 있는 것, 지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지워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이거를,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니까 여기에서 지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세가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개별 국가 사이 불평등은 거부한다. 아하, 그러면은 개방적 민족주의에서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이것을 개방적이라고 했구나. 개방적, 개방적. 그래서 열어둔다는 것이니까 이걸 적극 수용하고 민족주의는 무엇이냐? 자기 민족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킨다는 거죠. 민족주의는 개별국가 불평등 거부. 그래서 개별국가 사이에 이것도 지을 수가 있어요. 불평등 민족주의니까 당연히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 다른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지울 수가 있고 그래서 세계화 현상도 지우고 세계화 적극적은 정도의 문제니까 적극적도 지우고 수용해서 세계화 수용 이런 정도로 하면은 의미를 기본적으로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세계화 수용이라고 하는 짧게 요약을 핵심어만 추출을 해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말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또 한 번 용어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개방적 민족주의는 세계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종속을 거부하고 자유평등 인본주의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구체화 이것을 지문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만 뽑는다 그러면은 자,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이 두 개의 개념이 과연 어떻게 양립될 것인가 딱 여기 개방적 민족주의가 딱 나갈 때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래 이건 그렇지 이건 당연한 거니까 세계화 수용이구나 키워드 세계화 수용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것은 개별 국가 사이의 불평등 거부구나 불평등 거부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말해 보니까 구체화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구체화되는 거죠. 어떻게 세계화는 무엇으로 구체화된다? 자유주의 평등주의, 인본주의 같이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불평등 거부라고 했죠. 여기서 불평등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바로 종속, 바로 종속을 거부. 이것이 구체화죠. 구체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구체화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나눠도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어, 나중에 설명할 때도 개방적이라는 데에서 개방적이다. 무엇을 수용을 한다. 개방적 수용한다. 그래서 민족주의다라고 하는 거부한다. 수용과 거부에서 수용은 무엇을 수용을 하고 세계화를 수용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은 종속되는 것, 불평등을 종속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바로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도해법이고 이것이 도해법입니다. 도해법. 3단 도해도 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도해법이에요. 이게 핵심어구하고 이건 뭐죠? 연결 부분. 선으로 표시하는 것은 연결 부분입니다. 연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도형에 넣는 것은 핵심어예요. 그래서 핵심어는 도형 속에 단어를 집어넣고 그리고 연결 부분은 선으로 해서 선과 도형으로 바로 이 핵심어와 문장의 흐름, 구조를 표현을 하는 것을 바로 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도해, 기본 도해.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도해하고 요약하는 문장을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100문장, 200문장, 300문장, 400문장, 500문장, 600문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바로 글쓰기 훈련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필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필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문장이 있으면 이 좋은 문장에서 이게 좀 아무리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배운 이 문장을 배운다고 하지만 여기서 좀 줄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해하고 요약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음,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효과 여기에서는 더닝크루거 아까 개방적 민족주의는 뭐죠? 아,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픈, 개방. 이것이 이제 매개어가 되는 거고 민족주의라는 것은 아,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다른 국가보다 우선시한다는 거지.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지.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한자를 해석을 해서 그로부터 기본적인 매개어, 뜻을 우리가 도출을 해낸 다음에 그 뜻하고 체계화 수용, 그리고서 불평등 거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의미매개법입니다. 의미매개법. 어원, 영어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처럼 한자에서 기본적인 부수, 네, 전쌤 알겠습니다. 한자에서 기본적인 부수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앞에 있는 이 용어가 이게 뭐죠? 앞에 있는 이 용어가 제3단어 정보죠. 외국어 정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터닝하는 장면. 크루거. 이게 여러분 나이트메어라고 하는 그 공포 영화의 명작이 있어요. 나이트메어 13일의 금요일 뭐 해가지고 아주 고전 명작이죠. 공포 영화. 이게 우리 는 옛날에는 공포 영화를 자주 많이 봤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그런 걸 보기가 싫어요. 이게 터닝이 뭐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하는 거니까 터닝 자기가 터닝을 10바퀴, 20바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터닝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크루거가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현실하고 꿈에서 막 현실에서 꿈에서 출몰하고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막 이런 엄청난 능력이 뛰어난데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하는 장면. 이런 장면으로 바로 심상화 그림을 그리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용어하고 이 문장하고 이것을 발음매개법을 만든 거예요. 발음매개법. 그래서 아까는 개방적 민족주의는 의미매개법, 용어와 문장의 의미매개법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더닝크루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어하고 문장하고의 발음매개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초급 단계에서 한자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의 어휘력 그리고서 발음 변환 능력, 양면 변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운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면서 육하 질문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위에 도학을 하면서 용어하고 문장하고 정의를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을 한다고 할 때는 의미매개법, 발음매개법 그리고 양면매개법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의 대부분이 교과서의 한 반 정도 그냥 좀 약간 과장을 해서 말한다. 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가 새로운 용어 정의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책을 보세요. 여러분 책을 공부를 한다고 보면은 무엇은 이것은 무엇이다 해가지고 어떤 용어하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어하고 정의 설명 바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어처럼 의미매개법 또는 발음매개법 또는 양면매개법 이것으로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기법이 이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기억력 스포츠에서 문장 종목을 우리가 훈련을 해가지고 기억력 스포츠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거 상당히 훈련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는 이것들을 앞으로 몇 문장씩이라도 우리가 실습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하고 하면서 요게 아마 한 11월까지 이 문장하고 제3단어 정보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1정보, 2정보도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훈련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못한 제3단어 정보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